2025년 4월 23일 3년후 연구소 비트코인 시장 분석입니다. 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 중단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해 미국 주식시장이 크게 올랐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관세가 크게 낮아질 것, 하지만 완전히 없애지는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정확하게는 145%는 중국 관세로 너무 많고 그렇다고 해서 0%는 아닐 것이다 정도의 내용이었는데 0에서 145는 너무 넓은 범위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느 지점에 중국 관세가 설정될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에 비춰보면 이날 발언이 굉장히 전향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우리는 아주 우호적으로 중국에 접근을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중국이 미국과 거래하기를 바란다 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양국의 어떤 대화 패턴을 감안해보면 아마도 23일, 그러니까 다음날 오후 5시에서 8시 사이에 미국이 이제 발언을 전날한 거에 대해서 중국이 대응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때쯤 중국의 화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서 중국이 긍정적인 대답을 한다면 양국이 정말로 대화에 나서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겠죠.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내놨던 또 하나의 항복선언은 바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해임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는 파월 의장을 해임할 뜻이 전혀 없다라고 이제 이날 해명을 했는데 그 바로 전날에 SNS에 파월 의장 해임해야 된다. 금리 인하를 해야 될 시기에 못하고 있다. 이런 이제 취지의 얘기를 해서 한바탕 또 시장이 난리가 났었죠. 그날 미국 장기 국채 가격이 폭락한 영향이 아마도 이날 트럼프의 항복선언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친 것 같습니다. 결국 중앙은행 독립성 침해에 시장이 발작하자 슬그머니 자신의 의사를 꺾은 셈입니다. 이날 시장은 트럼프 발언에 좀 복합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우선 최근 들어 관심이 집중됐었던 달러 인덱스가 다시 이렇게 상승을 했고, 그리고 엔화나 유로화 같은 그동안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바람에 반사적으로 평가 절상됐었던 엔화, 유로화 등의 가치가 제자리로 다시 이제 돌아오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달러 가치에 비례하게끔 만들어진 지표인 것이고, 달러 엔 같은 경우는 엔화 가치에 반비례하는 그런 지표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같은 내용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오르면 이제 달러 엔이 이렇게 상승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리고 이제 나타났던 현상이 앞서 방송에서 이 달러 인덱스의 하락을 셀 아메리카, 즉 미국 투자를 접고 떠나겠다라는 투자자들의 등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날 달러 인덱스가 상승한 것은 트럼프가 그동안 하도 난장을 치니까 미국 투자 이제 난 안 해야겠다 라고 했었던 자금들이 이탈이 멈추고 일부분은 되돌아오는 것을 또 보여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이날 미국 주식시장 3대 지수, 다우, S&P 500, 나스닥은 2% 중반대 이상의 상승률, 전날 하락분을 거의 그대로 되돌린 셈이죠. 이렇게 상승을 했고, 미국 장기채 10년물, 20년물, 30년물 금리도 이렇게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이 금리가 하락을 했다는 것은 국채 가격은 상승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매수가 국채로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멈추거나 중앙은행 독립성을 보장하면 미국 주식과 채권의 투자 매력이 지금 높아지는 그런 상관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어제는 두 가지가 다 실현됐기 때문에 미국으로의 투자 유입이 늘어났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87,000달러 부근에서 하루 만에 92,500달러 선까지 이제 6% 넘는 큰 상승을 보였는데요. 이더리움과 알트코인 같은 경우도 10%, 많게는 20% 가까운 급등을 보였죠.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암호화폐 영역이 이런 상승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에 대해서 제가 일괄적인 상승을 장담하기는 어렵겠지만 저는 비트코인에 한정해서는 여전히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글로벌 M2가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이미 상승해 있다는 점입니다. 글로벌 M2란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현금과 요구불 예금, 2년 미만의 단기 금융상품을 포함한 그러니까 당장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광의의 어떤 통화량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글로벌 M2는 글로벌 차원에서 경제 유동성과 중앙은행들의 통화 정책 이 효과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는 2023년 11월부터 글로벌 M2에 70일 정도 후행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글로벌 M2가 상승을 하면 유동성이 증가하는데 70일 정도 후에 그 유동성이 비트코인 가격을 밀어 올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보시는 차트는 76일 정도로 지금 보정한 비트코인 가격과 글로벌 M2 추이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이제 단기 고점을 찍었는데 비트코인이 이때 당시 가격이 104,000달러 정도였고 이제 비트코인 단기 고점을 찍었을 때와 글로벌 M2가 단기적으로 가장 높았었던 시점을 맞추고 그리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를 봤더니 요 이제 4월 정도 요 시점 이후로는 글로벌 M2가 계속 경향적인 상승을 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은 지금 여기쯤에 있으니까 이 글로벌 M2 차트를 따라간다면 비트코인 가격도 계속 상승한다고 볼 수 있겠죠. 다만 관세 이슈 같은 좀 유동성과 별개로 움직이는 어떤 그런 악재, 독립적인 악재가 또 출현하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 유동성만 놓고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작년 12월에 기록했었던 104,000달러를 훌쩍 넘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상승 요인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순유입 추세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비트코인 현물 ETF로 들어오는 돈이 상당히 큰 역할을 했었죠. 하지만 올해는 별로 재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올해 들어왔던 돈과 빠져나간 돈을 이렇게 상계를 시키면 아마 아직 마이너스 상태일 거예요. 비트코인 현물 ETF 순유입 현황이. 최근에 이제 좀 괄목할 만한 것은 이 지금 동그라미 친 것이 어제 유입된 양인데 과거와 비춰봤을 때도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의미 있는 수준의 순유입이 이틀 전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세 전쟁의 종료 혹은 비트코인 반등의 시작 이런 부분들을 예상하고 현물 ETF로 들어오는 돈들이 이제 막 유입이 시작됐다. 근데 과거 어떤 이 ETF로 들어오는 자금의 경향성을 봤을 때는 당분간 이런 순유입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상승 같은 경우는 도합 거의 9억 3,600만 달러 정도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들어온 유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추가 상승 요인은 트럼프의 이번 관세 전쟁 후퇴가 미국 스테이블 코인의 빠른 제도화와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첨부한 이미지는 폴리티코라고 하는 미국 정치 전문지의 기사입니다. 폴리티코는 어제 기사에서 유럽 중앙은행 ECB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 정책 보고서를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EU 내부에서 미국 스테이블 코인 대응책을 놓고 경론이 오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론이 오가고 있냐? 유럽은 이 지난해 12월부터 미카라고 하는 광범위한 디지털 자산 규제법을 시행 중입니다. 이게 현존하는 디지털 자산 이 규제법 중에서는 가장 완성도가 높은 것으로 되게 좋은 법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문제는 이 유럽 중앙은행이 보기에 지금 미카에서 다루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규제 내용이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 법안의 어떤 공격성을 막을 만큼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만들고 있는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유럽 경제를 폭발시킬 수 있는 금융 전염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데 지금 이 미카가 그걸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빨리 개정해야 된다. 이게 이제 ECB 정책 보고서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ECB는 정책 보고서에서 이제 이걸 이제 추천했겠죠. 근데 이 EU는 개별 국가가 아니라 개별 국가들의 이제 연합체이기 때문에 법을 하나 만들고 고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미카라는 법안 자체도 뭐 몇 년이 걸렸거든요. 만들어서 개정 발효하는 데까지가. 그리고 그 사이에 엄청난 의견 수렴을 거쳤어요. 다른 나라 모든 EU 구성 국가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이제 거친 것이죠. 그래서 결론만 얘기하면 ECB는 빨리 미카를 개정해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EU는 개별 국가가 아니라 국가 연합체이기 때문에 그 법을 그렇게 빠르게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EU 집행부와 ECB 사이에 지금 경론이 오가고 있다. 이것이 이제 이 기사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관세 전쟁은 사실 이제 어제 트럼프의 행복 선언으로 일단락이 됐지만 사실 세계 리더들이 바라보는 것은 이게 일단락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트럼프는 관세 전쟁의
어떤 아쉬운 결과를 보충하기 위한 새로운 전쟁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고, 그 수단으로 벌써 스테이블 코인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ECB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드렸었지만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는 암호화폐 시장에 상당히 큰 버블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을 막 찍어내기 시작하면 그걸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코인 사는 거 말고는 딱히 없거든요.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어떤 디파이나 이런 부분에 엄청난 자금이 유입되면서 자산의 어떤 가격 레벨 자체가 밀어 올려지는, 강제로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저는 그리고 또 하나 좀 주목할 만한 것이 이 폴리티코라고 하는 이 정치 전문지 정도, 암호화폐 전문지가 아닌데 폴리티코 정도의 매체가 스테이블 코인과 미국의 달러 패권 공격 같은 이런 관계성을 짚어내기 시작했다라는 것도 좀 주목할 만한 점인 것 같습니다. 이 시장 참여자들이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를 이해하고, 이게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어디에다 돈을 미리 가서 넣어놔야겠다라는 이제 생각들을 할 거잖아요. 암호화폐 에셋들을 미리 선점해야겠다라는 아마 생각을 하게 될 텐데, 거기에 이 폴리티코의 기사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좀 신기하면서도 의미가 있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4월 2일부터 20일 동안 이어졌었던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일단 미국의 후퇴로 일단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을 중심으로 관세를 이제 확정하는 실무를 마무리 짓겠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어쨌든 간 돈은 벌 것 같아요. 기본 10% 관세는 다 매기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됐기 때문에 실속을 챙기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트코인은 뜻하지 않게 이 과정에서 디지털 금이라는 이 내러티브를 획득하게 됐는데요. 이것은 관세 정책의 펀더멘털 영향을 크게 받는 기업 주식과 달리 비트코인이 관세 정책 변동의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금처럼 가격이 오르진 않았지만 어쨌든 덜 떨어졌다는 것이죠. 관세 정책 같은 이런 정책 변화에 비트코인이 나스닥 주식 대비해서 잘 버텼다, 이 정도의 의미가 있지 않나 싶고요. 관세로 세계 경제가 이제 후퇴를 하게 되면 이익을 전혀 내지 못하고 망하는 기업이 나올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사실상 유동성이 좀 줄어드는 정도의 영향이 그치기 때문에 이게 그냥 디지털 금이라는 내러티브를 무작정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금 가격이 변동하게 되는 데는 합리적인 나름대로의 배경과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 디지털 금이라는 내러티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제 트럼프 발언 이후에 금값이 하락을 했죠. 그리고 이제 금에 피난을 갔었던 투자금들이 서서히 다시 다른 투자처를 좀 찾아서 기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위험 자산이면서 동시에 디지털 금의 내러티브를 가진 비트코인의 어떤 포지셔닝이 굉장히 유리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비트코인은 나스닥이 올라도 가격이 오르고, 그리고 어떤 이 관세 전쟁 같은 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도 어느 정도 가격이 버텨주는 그런 좀 약간 하이브리드한 성격의 자산이다라는 것이 이번 관세 전쟁에서 어느 정도 좀 이미지가 잡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향후에 금에서 나오는 돈이 비트코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어느 정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오를 때 같이 오르고 떨어질 때는 덜 떨어지니까 좋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것은 지금 가설 수준인 것이고, 향후 며칠간 동안에는 나스닥 위험자산 대비 비트코인 쪽으로 실제 금에서 나오는 자금들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정도를 체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시사점은 관세 전쟁이 이제 정리수순으로 가지만 트럼프는 추가적인 무역 수지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글로벌 경제를 2차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CB에서는 이것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달러 영향력 확대일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고 여기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관세 전쟁이 시작될 때는 이게 뭐 1930년대에 있었다가 지금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저희가 경황 없이 좀 당한 측면이 있지만,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자아내는 어떤 좋은 투자 기회가 생긴다면 그걸 놓치면 안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3년후 연구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